목표를 포착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한 번만 대주세요. 욕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관심 좀 주세요, 저한테. 관심 좀 주세요, 관심 좀. 왜? 좀만 더 크게, 좀만 더 크게. 돌리면 혼나. 한번 해주세요. 아이, 저 던지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희 홈포인트 중목구조TV 오늘도 여러분께 건축에 관련된 이제 짜잘한 팁들과 실제 집이 지어지는 것들 이제 보여드리려고 오늘도 이제 좀 준비를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보여드리던 건축물에 관련된 거랑 오늘은 한 가지 더 순서를 준비했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집을 또 이제 준비를 하시잖아요. 집을 준비를 하시려면 이제 제일 먼저 땅을 알아봐야 되겠죠. 땅을 알아볼 때 있어서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몇몇 반응들이 보면은 이제 너무 한 단지만 집중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 단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제 중목구조주택의 저희 채널의 기본에 맞게끔 가장 많은 이제 사례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운하우스라 하면 뭐 집 자체도 그렇지만 땅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 요거를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땅이 기본적으로 계획하에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땅을 사더라도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데 있어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게끔 전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부지를 별도로 구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땅을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된 채로 준비를 하셔서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첫 건축을 하거나 땅에 대해서 아직 이제 잘 모르시는 상태로 피해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또 이제 사연들이 또 있고,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접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집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땅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도 이제 중목구조 이제 골조까지 되어 있는 현장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골조를 한번 훑었는데 왜 여기를 다시 오게 되었냐면, 일단 뭐 다른 집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벽체를 구성하는 것까지는 단열재 취부까지 하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1층에서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집의 전체적인 틀에서의 공정을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내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볼 수 있는 요소와 2층 요소들이 2층과 다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바닥을 보시면 이제 이 집 같은 경우,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제 방바닥 통미장까지 되어 있죠. 네, 약간의 이제 공간별로 조금씩 이제 높이 차이, 단차가 조금 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쁘장하게 지금 잘 양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위에서 밟아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양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상부를 다시 한번 쭉 보면, 네, 이제 그때 이제 지붕을 이제 못 봤잖아요. 네, 지붕 같은 경우는 중목구조 골조를 이루는 데 있어서 2층부까지의 보호와 기둥은 구조체가 이제 생산이 되어서 들어오지만, 보시면은 지붕 부분, 이제 지붕의 석가래 부분과 연결되는 저 이제 지붕 장선들 받쳐주는 부분은 다 이제 2x10이나 12 정도 사이즈의 구조목으로 배근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장선 위쪽으로 지금 열반사 단열재가 먼저 취부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위쪽으로 지붕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은 웜루프라는 방식이 있고, 이제 콜드루프라는 방식도 있고, 이중 지붕 방식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마다의 컨셉에 따라서 저마다 이제 다른 공법의 지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왜 2층에 올라왔느냐, 여러분들께서 그 단독주택 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로망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필요한 분도 있고, 아닌 분들, 막연한 분도 있는데, 다락과 지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제 가볍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2층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이제 상부 계단이 있고, 위쪽에 막혀 있는 부분 보이시죠? 네, 이분이 이제 다락방이 이제 바닥면이 될 텐데, 다락방의 너비가 뭐 좀 나름대로 좀 괜찮죠? 넓게 나와 있는데, 이 위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상부는 지금 현재 구조상 2층 거실 부분을 전체
천장까지 트도록 마감을 하게 될 이제 개방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집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보통 문의 주시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다락. 자, 다락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과 이제 취향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처음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간에 대한 용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로망의 공간 중에 하나죠. 아이가 있는 경우는 내 아이의 이제 놀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기도 하고, 혹은 뭐 이제 내가 별도로 이제 취미 수집하는 것이나, 혹은 뭐 좀 이제 넓은 창고 공간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다락을 하는 건 좋습니다. 다락을 하는데 만약에 목구조 주택에서 다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볼 건데요. 건축적으로 기본은 다락을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신 경우에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경사지붕이 덮여 있지만 그 경사지붕이 덮여 있는 곳에 2층의 천정 부분을 기본으로 막습니다. 기본으로 막아놓고 나서 이제 2층에 공간이 생기겠죠. 목조주택 같은 경우는 일정 면적 이상은 무조건 이제 경사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그 경사지붕을 덮어야 되는 비율은 각 지역마다의 조례나 건축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설계를 실제 진행하면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경사지붕으로 덮어낸 부분에 하부, 그러면 이 빈 공간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기본으로 건축을 했을 때 이 빈 공간 같은 경우는 지붕으로 떨어지는 태양열, 이 태양열이 상당합니다. 특히나 이제 상부에 뭐 이제 마감재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칼라 강판, 리얼 징크라고 부르는 이 자재를 사용을 하는데 지붕으로 떨어지는 태양 복사열이 상당합니다. 이 태양 복사열이 너무 뜨거워요, 많이. 그 열은 2층의 지붕을 뚫고 들어와서 다락이라고 부르는 공간까지 침투를 합니다. 상당 부분의 열이 침투를 해서 실제로 일부는 2층 내부 공간까지도 침투를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미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2층에 다락으로 갖춰져 있는 공간의 주택은 여름 기준으로 1층이 제일 시원하고 그 다음으로 2층이 조금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락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요.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 이제 1, 2층의 평균 온도 대비해서 약 2도에서 3도 정도 더 덥거나 춥거나 합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위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단열재의 모델 자체가 달라요. 그만큼 이제 두껍고 큰 스펙으로 지붕 별도의 스펙이 나와 있을 정도로 이제 지붕에는 이 단열재와 이제 공법 부분에 있어서 일반 벽지와는 차이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열이 침투에 들어와서 다락을 덮게 하는 요인입니다. 자, 다락방을 하게 된 경우는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2층 천정이 막히고 보시는 것처럼 2층 천정이 막히고 그 위로 이제 공간이 생기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락방이 없는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두 가지의 선택 사항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에 다락방이 없더라도 이 보시는 것처럼 2층 천정을 막아내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축의 가장 기본에 속하죠. 네,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2층 천정, 그러니까 이제 2층 천정 부분과 경사지붕 요 사이에 공기층으로서 이제 공간이 존재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죠. 공간으로 존재하게 돼서 지붕으로 떨어지는 이제 태양 복사열, 태양열 자체가 2층 내부 공간으로 침투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게 단열과 차열 부분에 있어서 훨씬 유리해지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경사지붕으로서의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전체를 다 막아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러신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방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붕 경사면까지 턴해서 집에 개방감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의 가장 기본, 막아내는 것보다는 벽체 마감 면적, 깔끔하게 내부를 마감하는 그 면적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은 좀 더 들어가게 되지만 어느 정도의 집 내부에 개방감을 주는 데 있어서는 또 굉장히 아주 좋은 장치이기도 합니다. 특성상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방을 해놨더라도 아예 열이 전체적으로 아래로 쏟아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다락을 만드느냐의 여부, 그리고 다락을 안 했을 때
2층 천정을 막느냐, 개방을 하느냐,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2층과 천정의 이제 상관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집 짓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2층의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상부를 오픈을 해서 좀 개방감을 주고 각 방 부분의 천정은 막아서 단열과 차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의 신경을 쓰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으로 가장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서의 이제 공간적 선택도 개방감을 주느냐 아니면은 일반적 공간으로 막아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선택들을 하시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가 정답이다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내가 만족스러운 집을 짓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락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확실하게 필요한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재단을 해보고 나서 적정선에서 만드느냐 마느냐에 따른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이제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여기를 막는 거를 이제 선택을 안 하셨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이제 지붕 끝선에 떨어지는 부분하고 이제 맞닿기도 하고요. 여기는 굳이 위에를 막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높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 정도 선에서 경사면에 노출해서 막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반대로 저 반대쪽 방을 보면 이쪽 방을 보시면은 위쪽에 이제 보가 존재하죠. 지붕의 높이를 살짝 높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막아서 2층의 태양 복사열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기층을 만드는 걸로 선택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다락. 자, 지금 현재 여러분 이제 다락방에 올라왔는데요. 다락방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다락방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바닥에 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1, 2층에 방바닥 통미장을 하기 전에 있어서 이제 엑셀을 깔고 거의 난방비에 가는 거 저희가 동판을 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아예 생략되고 이 바닥 위로 바로 마루가 시공이 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락방은 겨울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막 사용하기가 힘든 공간은 아니에요. 집의 모든 따뜻한 공기가 겨울에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온도는 괜찮은데 여름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보통 설치를 하죠. 다락방에 있어서 이제 처음 집을 이제 마련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다락방은 왜 꼭 이렇게 낮은 공간과 이 높은 공간이 존재를 하는데, 낮은 공간은 왜 항상 저렇게 제일 그러니까 0점 기준까지 떨어져야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이제 기울어진 공간에 남는 공간에 이런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높은 부분을 좀 더 크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계시는데, 첫 번째로 다락방 자체의 이제 가중평균 그리고 이제 최적이라고 그래요. 지붕 경사각과 내부 면적 부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이 들어가서 면적이 산정이 되지만, 최적상 이 공간 내의 평균 높이, 계산에 의해서 나온 평균 높이가 1.8m가 넘어가게 되면 다락이 아니라 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의 높은 곳과 낮은 부분이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는 이유는 그러한 다락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한 계산을 맞춰낸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 나름대로의 또 공간에 대한 로망, 이렇게 이제 기울어져 있는 공간 같은 경우 단독주택만이 또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혜택 같은 공간 아니겠습니까? 다락방 시공비도 무시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꽤 그래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명확하신 경우에는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뭐에 쓸지 잘 모르겠고 막연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공사비의 세이브를 위해서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